5월의 첫 번째 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은 시장 이슈 포함해서 좀 주목할 그룹사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자, 열어보시죠. 예상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룹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그룹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매도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거의 일맥상통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공매도 불안 그렇게 크게 키워나갈 요소는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신한금투에서는 지수 전체 영향력 미미하다. 삼성에서도 수급 노이즈는 불가피하나 결국 증시 영향에는 중립적인 영향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NH에서는 코스피와 대형주 위주의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KTB는 외국인의 수급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염승환 부장님의 의견과 조금 일맥상통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그럼 이 걱정은 살짝 제쳐놓고요. 이제 5월에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은 경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지표들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 유로존의 제조업 PMI 등등이 되겠는데요. 4월 이후기 때문에 코로나 기저효과가 굉장히 크게 반영될 수 있어서 지표가 극단적으로 좋게 나온다면 이게 또 금리 상승의 걱정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표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나오면 가장 좋겠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또한 좀 점검하시고요. 자, 삼성전자 수급 살펴보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 6억 주를 삼성전자 들고 있다라고 하죠. 길어서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주라고 합니다. 1분기에만 주주 2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로 쏠림 현상을 보여주다 보니 국민연금의 지분 이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되려 외국인은 55%에서 54%로 지분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건 좋습니다만 외국인의 지분이 줄고 개인의 지분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과연 득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좀 있죠. 이어지는 성공 전략에서 관련한 전략 챙겨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박앵커의 출근 전 이슈 가보겠습니다. 예상의 예상을 뛰어넘다. 주가로 예상을 뛰어넘고 실적으로 그 예상을 또 뛰어넘은 그룹이 있습니다. 열어보시죠. 효성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 화학의 질주 올해 다들 기억하시죠? 효성 밑에 있는 자회사들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던 올해인데 지난 금요일에요. 이 장 마감 이후에 이들이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실까요? 효성 TNC 1분기 영업이익 200% 이상 증가했고요. 효성 첨단 소재 192%, 효성화학은 무려 392% 증가했습니다. 효성중공업 흑자 전환했고 이렇게 자회사들, 계열사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효성은 영업이익이 1700% 이상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효성 삼형제 3~4배에서 급증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슈를 잡아봤습니다. 이들은 그럼 올해 주가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다들 기억하시죠? 효성 TNC 200% 이상, 첨단 소재, 효성화 너나 할 것 없이 급등이었고요. 올해 연초 시작할 때 효성 들어가는 거 아무거나 하나 잡았어도 제일 못 가도 16% 수익인 겁니다. 효성도 30%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 이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는 업체들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효성의 삼형제들 짤막하게 줄여보면요. TNC는 세계 1위 스판덱스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죠. 마스크 이어밴드 혹은 레깅스, 요가복 등의 이지웨어에 들어가는 스판덱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했던 품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올라갔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타이어 코드나 탄소 섬유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이 타이어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체크할 겁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에서요. 그때까지 이 효성 첨단 소재도 주목해 주시고요. 효성화학, 폴리프로필렌, 마스크와 주사기의 주 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화학 역시나 화학 섹터 실적도 좋고 관련 모멘텀도 있어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효성 그룹주들 증권가 시각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목표가 상향이 줄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금투에서는 효성 TNC 80만 원대에서 목표 주가를 120만 원대로 올려잡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한 70만 원대인데 120만 원이면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죠.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화학도 지금 현재가 40만 원 언저리인데 목표 주가는 60만 원 위까지. 증권가에서는 효성 그룹주에 대해서는 유독 높은 목표가 밴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걸까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효성 TNC 첨단 소재 화학은 다 좋다면서 왜 효성중공업은 빼놔 하시겠죠. 효성중공업도 사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만 모멘텀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저장 장치 점유율 1위 업체 수소 충전소 기업이죠. 시장 점유율 4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가 또다시 부각이 된다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들 말하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효성그룹은 참 특이하다. 전통적인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미래 사업을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마 주가 상승의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 효성중공업도 수소의 강점을 갖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도 탄소 섬유를 갖고 있다 보니 미래차에 대한 이 성장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부분이 속도를 낼수록 효성그룹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효성그룹주 좋다 하는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죠. 너무 오른 건 아닌가? 기타 등등. 그래서 증권가의 의견들로 답변을 만들어서 Q&A를 짜봤는데요. 효성 3사 보니까 부채 비율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부채 비율 높은데 투자해도 되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증권가에서 내놓는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해보니 부채 비율로 접근하면 효성그룹주는 애초에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을 했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오히려 저금리 상황에서 이익 턴어라운드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에게 이 부채는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증권가에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설비 투자한 게 성과로 돌아오고 있어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된다면 더 탄탄해질 수 있다라고요. 효성화학은 베트남 프로젝트 완료로 내년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데 이러한 흐름이 효성그룹 내에는 많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부채 비율 걱정 살짝 놓고 가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열어보시죠. 많이 올랐지만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있겠지만 결국 장기 성장은 유효하다라고 키움증권에선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다 좋으면 결국 효성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도 있더라고요. 길게 보면 그래, 좋아 라고들 의견을 합니다. 다만 제품의 레버리지 상황을 봤을 때 3분기까지는 사업회사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주가 상승 좀 더 빠른 걸 원한다면 결국 사업회사들 각각을 보는 게 맞고 긴 시각으로 보면 효성이 괜찮아라는 답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효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알고 가죠. 그냥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 그냥 효성이었죠. 그런데 2018년도 6월에 인적 분할을 합니다. 효성이란 걸 쪼개서 효성과 효성화학, TNC, 첨단 소재, 중공업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효성이 했던 인적 분할은 지금 돌이켜보면 신의 한 수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 그리고 증권가의 목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지만 기대도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